안녕하세요. 결국 얼마 전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올해 32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예비시자들이 저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 방법 들이밀며 억지 부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제 재산이 지들게 되는 줄 알았나 보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제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는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막 직장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이긴 했지만 대출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부모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었기에 당시 제 수입으로는 조금 무리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큰맘 먹고 구입했어요. 예정된 재건축만 진행된다면 나중에 큰 돈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저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였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정말 멀었어요. 저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가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독립할 나이에 부모님한테 신세를 진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더 편하게 모을 수 있게 물심양면적으로 도와주셨죠. 생활비라고 해서 부모님께 용돈식으로 얼마씩 드리긴 했지만 제 주머니 사정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제 옷을 사준다던가 한약을 지어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를 위해서 쓰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재개발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 건지 곧장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 번에 오르진 않았지만 재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매달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볼 때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믿는 구석이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2년간의 연애 뒤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줬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예비시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셔서 편한 날짜만 주면 우리가 맞추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어영부영 날짜도 잡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렇다. 원래도 표현하는 게 서툴르신 분들이라 저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주 사곤 한다면서 부모님 편을 들었었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 연상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었죠. 한편으론 제가 다니는 회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아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교적 덜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또 막상 월급 면에서 두고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남자친구보다 더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이러나 저러나 1살 더 많은 만큼 경력도 몇 년 앞섰거든요. 예비신우도 남자친구 소개로 2번 만났어요. 하지만 예비신우도 저를 불편해하긴 마찬가지더군요. 남자친구랑 위로 연년생인데 그 덕에 저랑은 동갑이다 보니 저도 예비신우가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만 어떻게 잘 포섭하면 어머니도 너를 달리 볼 거다 하면서 친해지기를 바랬는데 막상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예비신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빼는 모습을 보니 저라고 딱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제 나이 때문에만 그러는 거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고쳐볼 생각이나 해보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질 수는 없잖아요. 회사 이름값도 뭐 제가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국내 굴지의 기업을 저희 회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게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었으니 심리적으로 꿀릴 건 없었어요. 제가 구태여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매달려가며 잘 봐달라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친구네 집에서 뭘 해가지고 올지는 몰랐지만 당장 상황만 두고 본다면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결혼식 준비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앞두고 사는 사람 내쫓기도 뭐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며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오셨어요. 이치상 틀린 말 하나 없긴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 위치가 애매해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회사라고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희 회사보다 더 먼 곳에 있다 보니 출퇴근에만 왕복 2~3시간씩 지하철에서 버리게 생겼는데 신혼살림을 그 집에 차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 아파트 기억나냐? 결혼하면 신혼집을 따로 구하고 싶느냐? 아니면 이 집에다가 그냥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물어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집이 있었냐고 물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할 때쯤 해서 말해줬던 거 기억 안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세주고 있다는 집이 있다고 한 게 당연히 제 집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래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제가 한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기억했던 거였어요. 아무렴 어떠냐고, 아무튼 상황이 그러하니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걸 집에다가 쪼르르 가서 전부 털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니 제 집에 관해서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날을 기점으로 예비신자들의 본성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비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몇 번 먼저 연락했던 적은 있어도 예비신우가 먼저 했던 적은 없었기에 저는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런 이유로 전화한 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날씨가 요즘 추워지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냐는 둥, 밥은 먹었냐는 둥 친한 척 안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몰랐으니 그냥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형식적인 안부 멘트가 끝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이내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니 별일 아니면 전화 끊겠다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려는데 예비신우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세우더니 그제서야 왜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제가 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을 꺼내는데 그때부터 촉이 안 좋았어요. 골머리를 썩을 정도는 아니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냐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중에 고민하고 있는 거다. 별일 아니다 하고 딱 잡아댔는데 예비신우가 대뜸 그 집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팔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 덕에 자기 남자친구가 집을 싸게 구하게 되면 자기는 결혼할 때 몸만 가도 눈치 보일 게 없을 것 아니냐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저 때문에 졸지에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게 생겼다. 그런데 옳게도 알지 않냐면서 한 해에 2자식 결혼시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겠냐 하면서 자기가 여지껏 결혼 못한 걸 제 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했어요. 재개발만 되면 집값이 더 뜬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로 보나 자재값이 올라서 시공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건축이 돼도 저희가 들어가 살기엔 위치적으로 안 좋은 건 여전했고 이미 그 집으로 재미도 볼 만큼 봤던 이유도 있었고요. 몇 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기약도 없는 재건축 때문에 지친 사람도 많고 같은 이유로 그 아파트가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집을 정리하려고 치면 몇 달은 고생할 게 안 봐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싶어 그럼 그 부분도 염두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예비신우한테 대답을 했는데 예비신우는 그 말을 제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대답한 거라 착각했나봐요. 이제 한 가족이 되니까 싸게 해달라고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다 부리더라고요. 당장 팔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팔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근처 부동산에 올라온 같은 평수 급매물 가격에서 이사비용 제하고 도배장판 새로 해서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또한 팔겠다고 대답한 게 아니었고 팔게 되면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리던 예비 신우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언성을 조금 높여서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우가 저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들었다면서 제가 그 집을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넘기라고 말해왔거든요. 장사꾼도 가족들한테는 원가에 물건을 넘긴다면서 그게 상도라고 하더군요. 장사꾼이 아니라 날강도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이면 지금 이 집 전세 가격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예비 신우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네가 1억 5천을 주고 산 그 집을 지금 나보고 5억에 사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족한테만큼은 파는 가격 그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장사꾼보다 더한 사람이라며 뭐라 하는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집을 샀을 당시 가격까지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걸 보면 인터넷으로 시세까지 다 조회해보고 연락한 게 안 봐도 뻔한데 누가 누굴 보고 장사를 하고 있네 어쩌네 하는 건지 싶었습니다. 헛소리에 대꾸해줘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고 제가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예비 신우한테 몇 번 전화가 더 걸려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저는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방금 당신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줄 아느냐고. 5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팔라 그러더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남자친구도 어이가 없었는지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자기가 지 누나랑 대화 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예비 신우한테 이런 연락 2번 다시 받지 않게 잘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뒤로 따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는 없었어요. 자기가 해결하겠다 했으니 어련히 잘했겠지 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예비 신우도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고. 우리 며느리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으면서 내일 따로 약속 없으면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또 그냥 예비 시어머니도 뭔가를 잘못 먹었나 그렇게 여겼겠지만 예비 신우랑 낮에 했던 통화가 있었다 보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동태를 살폈더니 누나가 바빠서 아직 이야기는 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비 며느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군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대충 뻔한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으니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저 혼자 저 상황 상상하면서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 나름의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비 신우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한마디 보탤지 아니면 결혼을 빌미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려고 그럴지 암만 생각해도 좋은 쪽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약속 당일 예비시댁에 도착하니 임금님 수라상을 방불케 할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환대의 안 좋은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죠. 식사하는 동안은 음식이 입에 맞냐는 둥, 이것도 먹어보라는 둥 저를 챙겨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가 돼서야 본론을 꺼내왔어요. 여태껏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결혼 준비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결혼을 허락한 건지 만 건지 태도를 불분명하게 해왔던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그렇다 할 준비는커녕 딱히 시작한 것도 없는 거 모르시냐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뜸 제 아파트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요즘 집을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그냥 우리 딸 남자친구한테 싸게 넘겨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 좀 해보라더군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 딸 남자친구지만 곧 결혼하게 되면 너도 우리 가족 되는 거고 우리 딸 남자친구도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을 위해 양보했다 생각하고 예비 아주버님네 집의 점수도 미리미리 따고 좋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에 이젠 하다못해 신우 남편 될 사람 집에까지 점수를 따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떠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집구석이 어디까지 어깃장을 부리려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비 시모는
1억 5천이면 이 근처에 삐까번쩍한 빌라들 전세로 하나 구할 수 있다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거면 당신이 직접 알아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1억 5천 가지고 전세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이러나 저러나 돈 한 푼 해올 생각 없고 집은 그냥 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구하는 걸로 벌써 결정했나 보더라고요. 말을 꺼낸 건 예비신우였지만 이젠 예비시모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내뱉어대는데 정작 저랑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했던 남자친구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대화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게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예비시자들이나 남자친구나 같이 한통속이구나.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이 시자들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남자는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이름 그대로 남이 편 노릇이나 하고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없던 한 대의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랐는데 저딴 소리까지 들으니 체할 것 같고 머리도 왓질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후다닥 택시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남자친구며 예비시자들이며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데 아무리 인연을 좋게 만났어도 그쯤 되니 똥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뭐 그딴 집구석이 다 있냐며 어이없다고 화를 다 내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꿀릴 게 뭐가 있냐고 그냥 그 길로 파혼을 하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부모님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파혼은 안 된다고 하셨다 해도 제가 싫다고 했을 거였기에 아쉬움조차 없었죠. 전화기는 계속 불이 난 듯 울리고 있었는데 단 한 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차피 파혼하기로 한 거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죠. 싹싹 빌어도 제 마음 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생각 좀 해봤느냐고 묻더군요. 얼이 빠져서 욕을 할 마음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잘 지내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겠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제 뒤에다 대고 저를 두고 이기적이랍니다. 이게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제가 집이 있으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발 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가족들 뿐 아니겠냐는 얼토당토하는 망언을 내뱉더군요. 끝까지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러나 싶어서 저도 끝내 참았던 욕을 마저 다 뱉어냈습니다. 당신 가족들 내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땐 나한테 먼저 연락은커녕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집이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우리 올케 우리 며느리 하면서 친한 척 하더라.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단 하루 잘해줬다고 가족 취급해줬다고 해서 내 집을 3억 5천이나 싸게 넘기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사람이 제정신이면 꺼낼 소리도 아니라고 한마디 했죠. 남자친구는 저한테 자기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냐며 저보고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계산적인 사람이었냐고 되묻더군요. 내가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제대로 봤다고. 그런데 그게 돈이 아까워서 내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너네 집구석의 한 가족이 되는 것부터가 나한테 너무 큰 손해라고. 세상 그 누가 니들같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 우습게 보고 등쳐먹으려고 할 생각뿐인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겠냐고. 3억 5천 집을 싸게 넘기는 게 아니라 보태서 새 집을 구해서 살라고 3억 5천을 나한테 가져다줘도 손해라고 말하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예비시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제가 제 재산 지켜내겠다고 파혼한 게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 싶네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소리지만 이건 등골까지 쪽 빨아먹겠다는 소리지 서로 돕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남자친구는 한 가족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집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반갑도 안 되는 헐값에 넘겼을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왜 파혼했냐고 물어온다면 저는 당당하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집 한 채에 눈이 먼 예비시자들 덕분에 결혼 파혼하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번처럼 간단하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래서 결혼을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있는 건가 싶네요. 아무튼 예비 신우, 안 그래도 동생보다 늦게 결혼할까봐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전화해서 제 덕에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으니 밥이나 한 번 쏘라고 한 번 속이나 긁어봐야겠네요.